네, 안녕하십니까. 권호석입니다. 자, 40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신기술 동향 네 번째 시간이죠. 자, 네트워킹과 보안, 그리고 공단 예시 문제를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킹과 보안에서 좀 핵심이 되는 용어들, 예시 문제에서 나왔던 용어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용어들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의망, 자, 프라이빗 네트워크, 자, 군의망이라고도 하고, 사설망이라고도 하죠, 그죠? 자, 군의망은, 자, 기업 및 법인 등의 큰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말하며, 기업이라든지 법인, 그러니까 조직, 그 회사에서 보통 이용을 하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랜으로 구축되는데 그것을 이제 군의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군의망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공중망이란 게 있어요. 공중망. 공중망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군의망은 이제 랜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를 말하며, 자, 공중망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한 조직 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며, 그 군의망은 이제 그 어떤 특정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제 기업이라는 법인, 그죠? 그런 조직 내에서 이용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 이때 군의망을 구성하는 교환기를 군의 교환기라고 한다. 자, 군의망, 프라이빗 네트워크. 자,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중망, 퍼블릭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망은 한마디로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국 또는 전 지역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으로, 자, 군의망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자, 군의망은 어떤 목적으로 해서, 그죠? 예, 그 대상이 정해졌죠. 대상이 정해졌는데, 공중망은 불특정 다수란 얘기예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죠, 그죠? 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중망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제 하며 통신 사업자나 통신 관련 정부기관에서 제공한다. 자, 그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VPN. 자,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 자, Virtual Private Network. 자, 사설 네트워크인데, 가상 사설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가상 사설망. 그러니까 군의망인데 가상으로 군의망을 만든 거예요. 자, VPN이라는 것이 가상 사설 네트워크. 자, 이것이 키워드가 되겠죠. 자, 인터넷 등 통신 사업자의 공중 네트워크를 사용자가 마치 자신의 전용 회선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이다. 자, 서울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지사가 있어요. 그죠? 네,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본사와 지사 간의 전용선을 이용을 했어요. 다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많이 들겠죠, 그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VPN 개념으로 해서 구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방식은 이거죠, 그죠? 기존 방식은 통신 사업자에게 전용 회선을 임대하여, 전용 회선이죠, 연결이. 자, 원격지까지 연결함으로써 사설망을 확대하는 것인데, 자, 이 형태의 문제점은 막대한 초기 비용, 고가의 통신 요금, 유지 보수의 어려움,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전용선을 연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보안 측면이라든지, 그죠? 뭐 속도 측면이라든지 어떤 이득이 있겠죠. 자, 이득이 있지만은, 이런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 VPN이라는 개념이 나왔는 거예요. 자, VPN은 인터넷망을 전용선의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그죠? 인터넷망을 전용선의 사설망인 것처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지에 지사, 영업소, 이동 근무자는 지역적인 제한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치 본사 내에서 업무를 보는 것처럼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용회선 연결된 것처럼 이제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인터넷을 연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용선 연결했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용어는 한번 보시고요. 예, 뭐 ADSL, 뭐 VDSL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VoIP.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VoIP라는 용어가 최근에 또 얘기를 많이 하던데. 자, VoIP는, 자, 뭐 그림을 잠깐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뭐 VoIP가 그 인터넷 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폰, 인터넷 전화. 예. 그 미국에 이제 그 영어 강사가 있습니다. 영어 강사. 그리고 우리 한국에 수강생이 있어요. 수강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연결돼서 이제 영어를 전화용어로 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죠. 예, 그런 사이트들이 많은데 그 사이트들이 VoIP를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인터넷 폰으로 연결한다는 얘기죠. 만일 직접적인 이제 전화로 연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죠? 예, 그 수강생이 만일 뭐 한 달에 등록해서 학습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뭐 하루에 뭐 1시간 이렇게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만일 그죠? 그럼 비용이 한 달에 뭐 돈 100만 원도 쉽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인터넷 어디든지 연결되어 있는 그죠?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화를 쓴다. 그런 이제 프로토콜 개념이 VoIP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프로토콜 상의 음성 전송이라는 의미로서 IP 네트워크를 통하여 음성을 전송하는 기술이다. 자, 음성을 전송하는 기술이다. 자, 음성 패킷망이라고도 하며, 자, 데이터 통신용 패킷망을 인터넷 폰에 이용한다. 자, VoIP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확장성도 뛰어나다. 자, 기존 전화에 비해서 요금도 저렴하다. 예, 요금이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자, 방화벽은 얘기 많이 들으셨죠? 방화벽은 이런 겁니다. 회사 내에 이제 서버가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있겠죠. 클라이언트들이 있으면은 자,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가는데 자, 그런 권한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어떤 이제 서버가 하나 중간에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뭐 바이러스 부분이라든지 함부로 들어와서 서버를 해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화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서버로 해서 구축을 하는 거예요. 방화벽 서버를. 자, 방화벽은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 자, 네트워크와 이제 인터넷 간에 그러니까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랜이 되겠죠. 랜이 될 거고 외부 인터넷이 되겠죠. 예. 외부 인터넷과의 이제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 거부 수정하는 능력을 가진 이제 보안 시스템이다. 예. 그리고 허가된 사용자 외에는 접근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불법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안 방법이다. 예. 이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우리 VPN이라든지 이런 개념에서는 보안 부분이 이제 중요시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방화벽을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보안에 대한 몇 가지 용어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ES. 자, DES는 데이터 암호화의 표준으로 자,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하는 보안 알고리즘 표준들이 많은데 그 이제 핵심되는 이제 키워드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DES는 56비트의 암호 복호 키를 이용하여 자, 64비트의 평문을 이제 암호화, 복호화하는 방식이다. 예, 요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은 DES는 관련해서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AES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표준화, 그죠? 암호 표준인데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RSA. 자, RSA 암호화 알고리즘은 자, 개발한 새 교수의 이름을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고요. 공개 키 방식의 암호화 및 인증 알고리즘의 하나이다. 자,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자, 암호화하는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자, 이 알고리즘의 이제 키워드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데이터 암호화와 복호화에 이제 같은 키를 사용하는 대신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로 조화로운 쌍을 사용한다. 두 개의 큰 소수들의 곱과 추가 연산을 통해 하나는 공개 키를 구성하고 또 하나는 개인 키를 구성하는데 자, 사용되는 두 세트의 수체계를 유도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자, 이렇게 구성된 자, 공개 키와 개인 키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정보를 암호화하고 복호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뭐 서비스 하는 부분이 있고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자, 그 두 부분에 이제 어떤 보안 알고리즘이 어떻게 개인 키 그리고 공개 키를 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RSA라고 하고 그 방법은 두 개의 이제 큰 소스의 곱과 추가 연산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SL. 자, SSL은 보안 소켓 이제 계층 그런 의미고요.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그러니까 넷스케이프사에서 이제 개발한 인터넷 한글릇이 개인정보 보안 유지를 위한 프로토콜이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전자상거래 많이 하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그죠? 예, 회원가입도 하고, 그 가입을 하셨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 부분들 철저하게 해야겠죠. 예, 보안은 이제 기업의 생명이 됐습니다. 예, 만일 보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원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그 사이트가 존폐 여부가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디지털 증명의 사용에 포함되는 RSA의 공개 개인키 암호화 시스템을 사용한다. 현재 전 세계에 사용되는 인터넷 상거래 시 요구되는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의 보안 유지, 최종 사용자와 가맹점 간의 지불 정보 보안에 관한 프로토콜이다. SSL 가장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개인정보 보호, 이제 카드로 결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SSL이 이제 프로토콜이 이용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의 사설 네트워크. 자, 이제 뭐 나오네요. 가상 사설 네트워크. 자, 이거 뭡니까? 보기에서 찾아보시면은, VPN이죠, VPN. 키워드들만 찾으면 여러분도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자,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허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슨 시장? 블랭크 시장. 자, 여기 보시면은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 랜이죠, 그죠? 랜과 외부 인터넷과 그죠? 자, 정보를 선별해서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보안 개념이 뭡니까? 여기서 찾아보시면은 방화벽이 되겠죠. 방화벽. 그죠? 자, 방화벽 시장은 급속하게 통합되고 있다. 자, 일반적으로 VPN은 자,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는 자, TCP/IP를 이용한 정보 교환에 있어서 자, 보안과 관련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인 블랭크를 사용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정보 교환에 있어서 보안과 관련된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표준, 자, 프로토콜. 자, 3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3번에.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SSL, 카드 결제한다든지, 그죠? 예, 여러 가지 결제할 때 SSL, 이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에는 SSL이 됩니다. SSL. 자, SSL은 정보의 교환 시에는 인증수단으로 두 개의 큰 소수들의 곡과 추가 연산을 통해 하나의 공개 키를 구성하고 또 하나의 개인 키를 구성하는 무슨 방식 등을 사용한다. 자, SSL은 프로토콜입니다. 그죠? 프로토콜이고 그런 방식들, 그런 알고리즘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DES라는 것도 있었고 RSA라는 것도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두 개의 큰 소수, 그죠? 소수의 곡과 추가 연산을 통해서 방법적인 것이 이런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RSA 방식이죠. 자, 암호화하는 방식에는 자, RSA 외에 정보 전송 시 64비트 데이터 블록과 56비트 길이의 개인 키를 사용한다. 자, 이게 뭡니까? DES 방식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SSL은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고, 자, 그거의 이제 보안 방법들, 알고리즘들을 이제 RSA 그리고 DES라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만 여러분들이 키워드들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공단 예시 문제 앞서서 자, 용어 설명 잠깐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자, 프로바이더 제공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ASP는 제공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고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셔야 될 게 구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매라는 개념이 아니고 빌려 쓰는 개념. 그런 개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ASP는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패키지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판매가 아니다. 웹에 띄워 일정한 비용만 내고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애플리케이션 아웃소싱이다. 그래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오피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적인 뭐 그런 사무 자동화 이제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죠?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사의 그 업무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자,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입하기에는 비싸다는 얘기죠. 이거 구입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한 달 단위, 뭐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계약하는 대상이 뭡니까? ASP가 되는 겁니다. 그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이제 이 업체 서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탑재되어 있으면은 이 이제 기업에서는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ASP는 네트워킹, 그리고 서비스, 자, 어플리케이션 등, 자, 여러 기술을 요구하므로 다양한 IT 벤더, 자, 벤더는 뭐 업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ASP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 이것을 AS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DC. 자, IDC는 데이터 센터고요. 데이터 센터인데, 자, 웬만큼 이제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서버들은 다 IDC 내에 다 있습니다. IDC. 예.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서버를 회사 내에 두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보안이란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서버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회사에서 있어서는 이제 생명과 같죠. 웹사이트가 그죠? 예.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을 하는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해킹을 당한다든지 망가져 버리면은 어떻게 더 이상 일을 진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데다가 맡기는 거예요. 잘 관리할 수 있는 데다가 맡기는 그 장소가 IDC입니다. IDC. 예. 자, 인터넷에서 이 용어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 중앙집중식 웹 호스팅과 관련 데이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센터들은 기업의 서버나 관련 장비들을 위해 컴퓨터 서버 또는 콜로케이션 공간과 하나 이상의 ISP 접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콜로케이션, 그죠? 예. 자, 이러한 데이터 센터들은 일반적으로 서버 활동, 웹 트래픽, 네트워크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자동 감시하고, 그러니까 서버만 두는 것이 아니라 IDC 내에서는 이런 감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를 이제 신속하게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감지를 하고 조치를 바로 하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이제 자동 감시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서버를 다운시키고 난 뒤에, 그죠? 조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늦겠죠, 그죠? 그 서버가 다운되기 전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도록. 약간의 이상 징후라도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네트워크 운영 체제, 즉 NOC를 포함한다. 근데 사실상 그 IDC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서버는 다운됩니다. 다운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운되고 예측이 가능은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문제점이 발견되면 라우터들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즉시 다른 경로로 바꿈으로써 잠깐 동안의 서비스 중단에도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자,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이 ID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소싱 개념이 발전하여 기업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지 않고, 자, 이유는 비용이죠, 비용.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적정한 이제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형태. ASP. 뭐 답이 맞네요, 그죠? ASP. 자, ASP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자, 이것이 ASP의 어떻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기술 측면에서 볼 때 ASP는 IP 네트워킹 기술, 그리고 블랭크 기반 컴퓨팅 기술, 그리고 분산 컴퓨팅 기술. 자, 이번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안 좋아요.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을 블랭크로 해서 문제 내는 건 아닙니다. 자, 왜냐면은 네트워크도 될 수 있고 서버도 될 수 있고 완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보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단 예시 문제 보실 때 먼저 너무 이제 이게 답이냐 그것을 정하는 것은 그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예. 공단에서 예시 문제 항상 출제될 때 보면은 답이 2개, 3개짜리 답을 출제해요. 매번 그렇습니다.
자, ASP 사업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 자원과 설치 공간까지 빌려주고 관리해주는 신종 서비스 산업으로서 블랭크 사업의 이제 틀 속에서 파악할 수도 있는데, 자, 3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IDC가 되는 겁니다. IDC를 다르게 표현을 했는 거죠. 그렇지만 뒤에 설명을 들어보면 IDC가 맞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블랭크 IDC죠. 자, IDC 사업의 유형으로서 ASP 외에도 자신이 보유한 서버 공간의 일부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식, 서버의 공간의 일부를 제공하는 방식. 자, 여러분들, 자, 웹 호스팅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웹 호스팅. 자, 뭐 작은 회사라든지 뭐 학교,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그냥 서버를 하나 두고 거기에다가 홈페이지를 탑재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비용 측면에서.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죠?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한 대가 있으면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웹, 홈페이지가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버 공간의 일부를 이제 빌리는 겁니다. 자, 빌리는 개념이 이제 웹 호스팅이죠. 자, 일부. 웹 호스팅. 자, 그리고 서버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 서버 호스팅이 되는 겁니다. 서버 호스팅. 자, 일부를 하는 거고, 서버 호스팅은 서버 전체. 그리고 서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는 것이 코로케이션이죠. 예.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좀 잘해 주십시오.